제4장 국제분쟁 최초의 신경전. 마르마라 해가 뻗쳐 들어오는 만같이 생긴 골든혼 항과 강 같은 보스포루스 해협이 있는 곳에 궁전의 코어라는 의미의 샤라이 브루노이로 알려진 이스탄불의 한 지역이 있다. 이곳의 높은 철벽과 같은 성벽 안에 이스탄불의 정복자 메메트 2세는 그의 궁전을 세우고 기거하며 제국을 통치하는 본거지로 삼았다. 그리고 그것은 벌써 거의 500년 전의 이야기다. 그 후로 수백 년 동안 여러 술탄들은 이 궁전을 새롭게 장식하기 위해 정자와 회교 사원들을 건설하고 새로운 분수들을 만들었으며 새로운 정원들을 꾸몄다. 잘 다듬어진 층들과 층층이 단을 쌓아 올려 만든 정원들에는 하렘의 여인들과 그들의 시종들, 왕자들과 그들의 시동들이 거닐었다. 극히 소수만이 이 궁전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렸고 그 안에 생활을 볼 수 있도록 허락된 사람들은 더욱 드물었다. 그러나 술탄들의 시대는 흘러간 이야기가 되었고 궁전의 코는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높게 쌓아졌던 성벽은 대부분 허물어졌다. 술탄의 정원들은 무더운 여름날 이스탄불의 시민들에게 그늘과 휴식을 주는 공원으로 바뀌어졌다. 금지된 궁전들과 비밀스러웠던 정자들은 지금은 대부분 박물관이 되었다. 영원히 사라진 것은 술탄의 억압의 손길이다. 터키는 이제 공화국인 것이다. 이런 박물관들 중 하나인 고대 오리엔트 박물관의 많은 창문을 가진 어느 방에 나는 커다란 직사각형 탁자를 마주보고 앉아있다. 내 앞의 벽에는 둥근 얼굴과 슬픈 눈동자를 가진 아타투르크의 커다란 사진이 걸려있다. 그는 터키 공화국을 건설한 사랑받는 영웅이다. 어떤 면에서 우리 세계의 가장 중요한 정치인의 하나인 이 비범한 인물에 관해서는 아직도 많은 것이 이야기되고 씌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업적이 얼마나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있느냐야 관계없이 내가 관계하는 것은 근대의 영웅들이 아니다. 나는 수메르 학자다. 그리고 나의 관심사는 까마득한 과거에 존재했던 오래전에 잊혀진 영웅들이다. 지금 내 앞의 탁자 위에 거의 4,000년 전에 살았던 필경사에 의해 새겨진 점토판이 하나 있다. 거기에 씌어있는 문자는 쐐기의 모양을 하고 있다. 이 언어는 수메르어다. 그 점토판은 가로 세로가 각각 9인치인 정사각형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보통의 타자 용지보다 작은 크기다. 이 점토판을 쓴 필경사는 그것을 12부분으로 다시 나누었다. 그리고 정밀한 필기술을 이용하여 그는 이 제한된 공간에 600행 이상이 이루어진 수메르 영웅시 한 편을 새기는 데 성공했다. 우리는 그 작품을 엠메르카르와 아라타의 왕이라고 부른다. 그것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사건들은 거의 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묘하게도 거기에는 우리의 현대적인 귀에 매우 익숙한 것들이 있다. 왜냐하면 그 시는 오늘날 힘의 정치에서 사용하는 수법들을 암시하는 정치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기록한 필경사조차 태어나기 오래전 그야말로 옛날 옛적에 에메르카르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유명한 수메르 영웅이 살았다. 그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의 남부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도시 국가인 우르크를 통치했다. 우르크에서 먼 동쪽의 페르시아에는 또 하나의 도시 국가인 아라타가 있었다. 그 도시는 우르크로부터 7개의 산맥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었으며 접근하기가 아주 어려운 높은 산의 정상에 둥지를 틀고 있었다. 아라타는 번성한 도시였으며 낮은 평원지대인 메소포타미아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광물과 돌이 풍부했다. 그리고 그 메소포타미아에 엠메르카르의 도시인 우르크가 있었다. 엠메르카르는 갈망과 탐욕이 넘치는 눈길로 아라타와 그 부유함을 바라보았다. 그곳의 백성과 통치자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기로 결심을 굳힌 그는 아라타의 지배자와 주민들을 상대로 신경전을 개시했다. 결국 그는 아라타가 독립을 포기하고 우르크의 속국이 되는 정도까지 그들의 사기를 꺾는 데 성공했다. 이 모든 것은 서사시의 특징을 살려 천천히 우회적으로 이야기된다. 이 작품은 태초부터 우르크와 쿨랍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여신 이난나의 사랑을 받은 때문에 아라타보다 우월함을 강조하는 서문으로 시작된다. 그런 뒤 본문은 옛날 옛적에라는 말로 막을 올린다.
이 시는 태양신 우투의 아들인 엠메르카르가 어떻게 아라타를 속국으로 만들기로 결심하고 강력한 사랑과 전쟁의 수메르 여신이자 그의 누이인 이난나에게 간청했는지 서술한다. 엠메르카르는 아라타의 주민들이 금, 은, 청금석을 비롯한 값진 돌들을 가져오고 그를 위해 여러 신전과 사원을 짓기를 원했다. 특히 그는 페르시아만 근처에 있는 도시인 에리두에 수메르 물의 신 엔키 숭배의 중심인 아부주 신전을 짓고자 했다. 엠메르카르의 간청에 마음이 움직인 이난나는 안샨의 위풍당당한 산들을 넘어갈 적절한 사자를 고르도록 조언했고 아라타의 주민들은 그에게 복종하여 그가 원하는 건설 공사를 할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에메르카르는 사자를 선발하여 아라타의 왕에게 보내 만약 그와 그의 백성들이 금과 은을 바치고 엔키의 신전을 건설하고 장식하지 않으면 그의 도시를 파괴하고 황폐시켜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아라타의 왕을 더욱 압박하기 위해 에메르카르는 그에게 엔키의 주문을 반복하도록 그의 사자에게 지시했다. 그것은 엔키가 엔릴의 지배하에 있던 인간의 황금 시대를 어떻게 끝장냈는가를 서술하고 있다. 7개의 산맥들을 넘어 아라타에 도착한 사자는 그의 주인의 전가를 아라타의 왕에게 충분히 되풀이하고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는 굴복하길 거부했다. 그는 주장하기를 이난나는 그의 수호신이며 그녀가 그를 아라타의 왕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자 사자는 이난나가 이제 우르크에서 에안나의 여왕이 되었으며 아라타를 엠메르카르에게 복종시킬 것을 약속했다고 그에게 말했다. 아라타의 왕은 이 소식에 얼어붙어 버렸다. 그는 사자가 그의 왕에게 가져갈 답변을 만들었다. 거기에서 그는 군사력에 의지하는 엠메르카르를 부드럽게 달래며 전쟁 대신에 2명의 선발된 전사들이 싸우는 대리 결투를 제안했다. 그는 이어서 말하기를 이난나가 그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는 엠메르카르에게 복종할 준비가 되었으나 그것은 엠메르카르가 그에게 많은 양의 곡식을 보내오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했다. 사자는 급히 우르크로 돌아가 회의장의 앞마당에서 엠메르카르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다음번 행보를 만들기 전에 엠메르카르는 여러 가지 의례적인 절차를 밟았다. 그는 먼저 수메르 지혜의 여신인 니다바와 상의했다. 다음으로 그는 짐승들의 곡식을 실려 아라타로 보냈다. 그 일행을 인솔한 사자는 엠메르카르의 왕권을 칭송하고 그에게 홍옥수와 청금석을 보내도록 아라타의 왕에게 명령하는 전과를 지니고 있었다. 아라타에 도착한 즉시 사자는 궁전의 앞마당에 곡식을 쌓고 왕의 메시지를 전했다. 곡식을 보고 기쁨에 찬 아라타의 주민들은 에메르카르에게 홍옥수를 바치고 그를 위한 순결한 집을 지을 원로들을 모을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이성을 이룰 정도로 흥분한 아라타의 왕은 엠메르카르와 똑같은 말로 그 자신의 왕권을 찬양한 뒤 엠메르카르가 그에게 홍옥수와 청금석을 더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자가 우르크로 귀환하자 엠메르카르는 점을 쳤던 것 같다. 특히 그 중에는 슈시마라는 갈대를 이용한 것이 있었다. 그는 그것으로 빛에서 어둠을 낳고 다시 어둠에서 빛을 낳다가 5년 10년이 지난 후 그것을 베어버렸다. 그는 다시 한번 사자를 아리타로 보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런 정갈 없이 단지 왕권의 상징을 사자의 손에 들려보냈다. 왕권의 상징을 보자 아라타 왕은 공포심이 일어났다. 그는 그의 샴탐무 점술사를에게 문의했고 그 후 이난나의 불쾌감에 의해 그의 도시가 처한 위험을 비통하게 인정한 그는 엠메르카르에게 복종할 준비가 된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한번 엠메르카르에게 도전을 시도했다. 이번에 그는 자신의 병사들 가운데 선발된 전사와 대결할 우르크 측의 전사를 뽑아 대리전장을 치르도록 엠메르카르에게 요구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누가 더 강한지가 드러날 것이다. 선발될 자의 조건은 검지도 희지도 않고 갈색이거나 노란색도 안 되며 얼룩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수수께끼 같은 것이었다. 따라서 이것은 도무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지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사자가 이 새로운 도전을 가지고 우르크에 도착하자 엠메르카르는 3가지 전과를 가지고 아라타로 돌아가도록 그에게 명령했다.
1. 그는 아라타의 왕의 도전을 받아들였으며 그의 수하들 중 하나를 아라타의 대표와 결탁을 내기 위해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2. 그는 우르크의 여신 이난나를 위해 아라타 왕의 금은과 귀중한 돌들을 산더미처럼 쌓을 것을 요구했다. 3. 그는 아라타의 왕과 주민들이 에리두의 신전을 건설하고 장식하도록 그를 위해 산의 돌들을 운반하지 않는다면 아라타를 완전히 파괴해 버리겠다고 다시 한번 협박했다. 정갈의 앞부분에서 에메르카르는 선발될 자의 색깔에 관해 아라타의 지배자가 요구한 수수께끼 같은 조건의 정체를 밝히고 있다. 에메르카르는 그의 정갈에서 전사를 옷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색깔이란 싸움에 임하는 자의 피부가 아니라 옷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다음에 비상한 관심을 끄는 구절이 나온다. 그 구절은 만약 정확히 해석되었고 이 시를 쓴 시인의 의견이 옳다면 쿨랍의 통치자인 에메르카르가 점토판에 문자를 새긴 최초의 인물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의 사자가 무거운 입을 가졌고 정갈을 정확히 되풀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에메르카르는 점토판에 정갈을 새겼다. 서자는 그 점토판을 아라타 왕에게 전하고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러나 뜻밖의 도움이 아라타 왕을 찾아왔다. 수메르의 비와 폭풍의 신인 이스쿠르가 아라타 왕 앞에 산더미 같은 야생 밀과 콩을 가져왔던 것이다. 밀을 보고 그는 크게 고무되었다. 그는 자신감을 회복했고 이난나는 아라타와 아라타에 있는 그녀의 집과 침실을 버리지 않았다고 에메르카르의 사자에게 말했다. 여기서부터 본문은 단편적으로 이어지고 문맥은 이해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아라타의 주민들이 금은과 청금석을 우르크에 가져와 이난나를 위해 에안나의 앞마당에 쌓았다는 진술을 알아볼 수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세계 문학 사상 최초의 장편 서사시는 이렇게 끝났다. 원문은 20점의 점토판과 파편들로부터 복원되었으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946년 이스탄불의 고대 오리엔트 박물관에서 내가 사본을 만든 12개의 난으로 나뉘어져 있는 점토판이다. 수메르어 원본의 해석과 주석이 달려있는 전문가를 위한 과학적 편집은 1952년 필라델피아의 대학 박물관 특별연구소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꼭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초기 영웅시의 사례에 관해서는 흥미와 가치를 발견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의 것은 이 시의 전반부에 있는 잘 보존된 몇몇 구절들의 직역으로 이 작품이 가진 독특한 분위기와 맛을 보여줄 것이다. 이 구절들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의 수호신이 이난나를 향한 엠메르카르의 탄원, 이난나의 조언, 그의 사자에게 주는 엠메르카르의 지시들, 사자에 의한 그 지시들의 이행, 아라타 왕의 분노와 거절, 이난나는 이제 에메르카르의 편이라는 사자의 선언과 그것에 충격받고 상심하는 아라타 왕 등 옛날 옛적의 성스러운 이난나에 의해 선택된 왕, 성스러운 이난나에 의해 그 나라 슈바로부터 선택된 에메르카르 우투의 아들, 그의 누이 거룩한 여왕에게 성스러운 이난나에게 탄원을 한다. 오 나의 누이 이난나여, 우르크를 위해 아라타의 사람들이 금과 은을 아름답게 만들게 해주오. 그들이 순결한 청금석 판을 가지고 내려오게 해주오. 그들이 귀한 돌들과 순결한 청금석을 가지고 내려오게 해주오. 성스러운 땅 우르크를 위해 당신이는 안샨의 집에 그들이 무엇을 짓도록 해주오. 당신이 당신의 보금자리를 꾸민 성스러운 기파르를 위해 아라타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신의 장식을 할 것이요. 나는 그 한가운데서 무엇을 기도할 것이요. 아라타를 우르크에 복종시켜 주오. 아라타의 사람들이 그들의 고원으로부터 상한의 돌들을 가지고 내려오게 해주오. 나를 위해 훌륭한 예배당을 짓도록 해주오. 나를 위해 훌륭한 신전을 세우도록 해주오. 나를 위해 훌륭한 신전, 신들의 신전이 나타나게 해주오. 나를 위해 쿨랍의 성스러운 법률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오. 나를 위해 아부주를 성스러운 고원처럼 만들어 주오. 나를 위해 에리두를 산과 같이 정화시켜 주오. 나를 위해 아부주의 성스러운 예배당을 동굴처럼 나타나게 해줘. 내가 아부주에게 찬미가를 부를 때, 내가 에리두로부터 성스러운 법률을 가져올 때, 내가 과수나무로 꽃 피울 때, 내가 쿨랍, 우르크에서 나의 머리에 왕관을 쓸 때, 훌륭한 예배당의 무엇은 기파르가 되고 기파르의 무엇은 훌륭한 예배당이 될 것이요.
사람들은 만족하여 찬미하고 우투는 환희에 찬 눈으로 바라볼 것이요. 그녀는 성스러운 아내 기쁨이고 구원을 응시하는 여왕이다. 그녀의 눈매가 아마 우숑 갈란나의 여주인 이난나 모든 대지의 여왕 엠메르카르 우투의 아들에게 말한다. 보라, 엠메르카르, 내가 그대에게 주는 지시를, 나의 지시를 받아라. 내가 그대에게 하는 말, 그것에 귀를 기울여라. 무엇에서 슬기로운 사자를 골라라. 현명한 이난나의 위대한 말이 무엇에서 그에게 전해질 것이다. 그가 무슨 산을 오르게 하라. 그가 무슨 산을 내려오게 하라. 안샨의 어떤 앞에 그를 젊은 시인처럼 엎드리게 하라. 거대한 산들의 공포에 겁먹은 그가 흙먼지 속을 정처 없이 헤매게 하라. 아라타는 우르크에 굴복할 것이다. 아라타의 사람들, 그들의 땅으로부터 산의 돌들을 가지고 내려온다. 그대들을 위해 훌륭한 예배당을 지을 것이다. 그대들을 위해 훌륭한 신전을 세울 것이다. 그대를 위해 훌륭한 신전, 신들의 신전이 나타나게 해줄 것이다. 그대를 위해 쿨랍의 성스러운 법률이 이루어지도록 해줄 것이다. 그대를 위해 아부주를 성스러운 고원처럼 만들어줄 것이다. 그대를 위해 에리두를 산과 같이 정화시켜줄 것이다. 그대를 위해 아부주의 성스러운 예배당을 동굴처럼 나타나게 해줄 것이다. 그대가 아부주에서 찬미가를 부를 때, 그대가 에리두로부터 성스러운 법률을 가져올 때, 그대가 과수나무를 꽃 피울 때, 그대가 쿨랍, 우르크에서 나의 머리에 왕관을 쓸 때, 훌륭한 예배당에 누구는 기파르가 되고 기파르의 무엇은 훌륭한 예배당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만족하여 찬미하고 우투는 환희에 찬 눈으로 바라볼 것이다. 아라타의 사람들은 마치 고원의 양들처럼 그대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오, 태양같이 떠오르는 성스러운 가슴이여. 그대는 사랑스러운 나누어주는 자다. 오, 에메르카르 우투의 아들 찬양하라. 왕은 성스러운 이난나의 말을 명시했다. 누구에게 승기로운 사자를 선택했다. 훌륭한 이난나의 위대한 말을 어디에서 그에게 전했다. 어떤 산을 올라라. 어떤 산을 내려오라. 안샨의 누구 앞에 너 자신을 젊은 시인처럼 엎드려라. 거대한 산들의 공포에 겁먹은 흙먼지 속을 정처 없이 헤매게 하라. 오, 사자는 아라타 왕에게 그에게 말한다. 나는 이 도시의 사람들을 나무에서 어떤 새들이 도망하듯 만들 것이다. 나는 새가 이웃한 둥지로 도망하듯 그들을 만들 것이다. 나는 무엇처럼 그것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완전히 파괴된 도시처럼 흙먼지로 만들 것이다. 아라타, 엔키가 저주한 도시. 나는 맹세코 이 파괴된 곳과 마찬가지로 이곳을 파괴할 것이다. 이난나는 이곳의 배후로부터 무기를 들고 덮치고 있다. 이곳을 접수하겠다는 말씀을 내렸다. 쌓인 흙먼지처럼 나는 결단코 이것을 흙먼지로 덮을 것이다. 광석으로 만들어진 어떤 금, 흙으로 추출된 어떤 은, 형성된 어떤 은. 나무 상자들을 산의 나귀에 단단히 실어라. 수메르의 젊은 엘린의 어떤 지배자 누딘무디의 성스러운 가슴에 의해 선택된 나를 위해 순결하고 성스러운 법률의 고원 사람들이 그것을 짓도록 하라. 나를 위해 회양목처럼 그것을 꽃 피워라. 나를 위해 가눈에서 나오는 우투처럼 그것을 불 밝혀라. 나를 위해 그 입구를 장식하라. 사자는 그의 왕의 말을 명심했다. 밤 동안 그는 별의 의지에 여행했다. 낮 동안 그는 천국의 우투와 함께 여행했다. 어떤 이난나의 위대한 말이 어디에서 그에게 전해졌다. 그는 어떤 산을 오른다. 그는 어떤 산을 내려온다. 안샨의 어떤 앞에 그를 젊은 시인처럼 엎드렸다. 거대한 산들의 공포에 겁먹은 그가 흙먼지 속을 정처 없이 헤매었다. 5산맥, 6산맥, 7산맥을 그는 넘었다. 그의 눈을 부릅뜨고 아라타로 다가갔다. 아라타의 앞마당에 그는 경쾌하게 발을 내딛었다. 그의 왕의 존귀함을 알렸고 경건하게 그의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말을 했다. 사자는 아라타 왕에게 말한다. 그대의 아버지이자 나의 왕인 분이 그대에게 나를 보냈소. 우르크의 왕, 쿨랍의 왕이 그대에게 나를 보냈소. 그대의 왕이 무엇이라 말했는가? 나의 왕, 이것이 그분이 말씀한 것이요. 이것이 그분이 말씀한 것이요. 나의 왕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왕이었소. 우르크의 왕, 수메르를 이끄는 큰 뱀, 마치 무엇과 같은 어떤 초롱성의 고원에 있는 기품이 가득한 순양,
어떤 양치기, 고원의 중심에서 태어난 신이 있는 암소, 엠메르카르 우투의 아들이 그대에게 나를 보냈소. 나의 왕, 이것이 그분이 말씀한 것이요. 나는 그의 도시의 사람들을 나무에서 어떤 새들이 도망하듯 만들 것이다. 나는 새가 이웃한 둥지로 도망하듯 그들을 만들 것이다. 나는 어떤 것처럼 그것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완전히 파괴된 도시처럼 흙먼지로 만들 것이다. 아라타, 엔키가 저주한 도시. 나는 맹세코 이미 파괴된 곳과 마찬가지로 이곳을 파괴할 것이다. 이난 나는 이곳의 배후로부터 무기를 들고 덮치고 있다. 이곳을 접수하겠다는 말씀을 내렸다. 쌓인 흙먼지처럼 나는 결단코 이곳을 흙먼지로 덮을 것이다. 광석에서 만들어진 어떤 금, 흙에서 추출된 어떤 은, 형성된 은, 나무 상자들을 산의 나귀에 단단히 실어라. 수메르의 젊은 엔린의 어떤 집, 지배자 누딘 무드의 성스러운 가슴에 의해 선택된 나를 위해 순결하고 성스러운 법률의 고원 사람들이 그것을 짓도록 하라. 나를 위해 회양목처럼 그것을 꽃피워라. 나를 위해 간운에서 나오는 우투처럼 그것을 불밝혀라. 나를 위해 그 입구를 장식하라. 이 문제에 대하여 내가 할 말을 명하시오. 청금석의 긴 수염을 기른 헌신적을 분을 향하여 순결하고 성스러운 법률의 어떤 누구의 힘있는 암소인 분을 향하여 아라타의 흙먼지 속에 씨를 뿌리기 위해 온 분을 향하여 신이 있는 암소의 품에서 우유를 먹고 자란 분을 향하여 쿨랍과 모든 위대하고 성스러운 법률의 땅의 지배권을 타고난 분을 향하여 엠메르카루 우투의 아들을 향하여 나는 엔난나의 신전에서 그 말을 할 것이요. 신선한 어떤 초목 같은 과일을 품고 있는 기파르에서 나는 그것을 나의 왕 쿨랍의 통치자에게 전할 것이요. 그가 그렇게 그에게 말한 후 오 사자여 그대의 왕 쿨랍의 통치자에게 말하라. 그에게 말하라. 나 순결한 손을 가진 지배자. 그녀는 천국의 고귀한 어떤 천국의 지상의 여왕. 모든 성스러운 법률의 여주인. 거룩한 이난나. 나를 거룩하고 성스러운 법률의 땅 아라타로 데려왔다. 거대한 문과 같은 고원의 얼굴 가까이 나를 두었다. 그런데 어떻게 아라타가 우르크에 복종하겠는가? 아라타는 우르크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 말한다. 그가 그렇게 그에게 말한 후 사자는 아라타의 지배자에게 대답했다. 두렵고 성스러운 법률을 타고 고원 슈바의 산맥에 거주하며 고원 슈바의 높은 자리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천국의 위대한 여왕, 통치자, 나의 왕이 그녀의 수하이기 때문에 그녀를 에안나의 여왕으로 만들었다. 아라타의 지배자는 복종할 것이다. 따라서 콜랍의 벽돌집 안에서 그에게 말했다. 그러자 지배자는 기가 꺾이고 깊이 상처받았다. 그는 대답이 없었다. 그는 대답을 찾고 있었다. 그의 고통에 찬 눈동자를 그의 발에 모았을 때 그는 대답을 발견했다. 수메르의 초기 통치자들은 정복자로부터 그들의 성취와 관계없이 통제할 수 없는 폭군이나 절대 군주가 아니었다. 모든 국가의 중대사, 특히 전쟁과 평화에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중요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엄숙한 회합을 가졌다. 그런 중요한 의회의 하나가 수메르 역사의 여명기인 약 5천년 전에 열렸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훗날 영웅시로 만들어져 기록되었다. 이 정치사의 최초가 제5장에서 얘기된다. 제5장 정부, 최초의 양원제. 인간의 사회적, 정신적 발전은 아주 느린 데다가 이리저리 굽이치기 때문에 그 자취를 더듬어 올라가는 것이 여간 힘들지가 않다. 완전히 자란 나무와 그것의 원래 씨앗 사이에는 아주 먼 거리와 세월이 가로놓여 있는 경우가 흔하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와 그것의 근본적인 제도로 알려진 정치적 회합이라는 삶의 방식을 살펴보자. 표면적으로 그것은 서구 문명의 전유물이며 최근 수백 년 세월의 산물인 듯하다. 그러나 수천 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까마득한 옛날에 정치적인 의회가 존재했고 민주적인 제도가 그것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는가. 인내심 있는 고고학자가 깊고 넓게 파들어 갈 때 그가 무엇과 마주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삽과 곡괭이, 부대의 줄기찬 노력의 결과로 이제 우리는 약 5천 년 전 근동에서 열리던 어느 정치적 집회의 기록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의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정치적인 의회는 기원전 3000년경에 진지하게 열렸다. 그것은 우리 의회와 흡사하게도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연장자들의 회합인 상원과 전투에 임할 수 있는 남자 시민들의 회합인 하원이 그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의 성격은 전쟁과 평화의 중대한 갈림길을 결정하기 위해 소집된 전시의회였다. 그 회합은 무조건적인 평화와 전쟁을 통한 독립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다. 보수적인 연장자들이 있는 상원은 어떠한 대가를 막론하고 평화를 선언했다. 그러나 왕은 그 결전의 거부권을 행사하고 문제를 하원으로 가져갔다. 이들은 전쟁과 자유를 선언했고 왕은 이를 승인했다. 인류에게 알려진 이 최초의 의회는 세계의 어디에서 열렸는가? 보통 우리들이 추측할 수 있는 서양이나 유럽이 아니다. 우리의 고색 창연한 의회는 놀랍게도 지금 근동으로 알려진 아시아 지역에서 열렸다. 그곳은 전통적으로 전제 군주와 폭군들의 고향이었고 정치적인 회합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고 여겨졌던 지역이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가장 오래된 정치적 회합이 소집되었다고 알려진 곳은 페르시아만 북쪽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고대에는 수메르로 알려진 땅이었다. 언제 이 의회를 소집되었는가? 기원전 2000년대였다. 그때 이 근동의 땅 수메르에는 당시까지 알려진 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문명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약 4000에서 5000년 전 수메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이 모여있던 많은 거대 도시들을 자랑했다. 그곳의 장사꾼들은 육지와 바다를 통하여 이웃한 나라들과 광범위한 교역을 하기에 바빴다. 그곳의 사상가들과 지식인들은 종교적 사고의 체계를 발전시켰고 그것은 수메르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전체의 복음과 진리를 받아들여졌다. 그곳에 재능 있는 시인들은 그들의 신, 영웅, 왕들에 관하여 아름답고 강렬하게 노래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정점에는 수메르인들이 점진적으로 발전시킨 점토의 갈대를 이용해 글을 새기는 문자 체계가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그것은 인류에게 처음으로 그들의 행위와 사고, 희망과 욕망, 판단과 믿음 등을 구체적이고 영구적으로 남길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므로 수메르인들이 정치면에서도 중요한 진보를 일구어냈다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될 수 없다. 특히 그들은 왕권을 제한하고 정치적 집회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에 의해 민주적 정부를 향한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뎠다. 기록된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의회의 소집을 부른 정치적 상황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훨씬 후대의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기원전 2000년대의 수메르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이 땅을 놓고 패권을 다투는 수많은 도시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들 중 가장 중요한 도시의 하나는 키시였다. 수메르의 전설에 따르면 이 도시 국가는 대홍수 직후 하늘로부터 왕권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키시에서 남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던 또 하나의 도시 국가 우르크가 힘과 영향력을 길렀고 마침내 그들은 수메르에서 키시의 패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키시의 왕은 위험을 느꼈고 우르크인들이 그들의 지배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선언했다. 연장자들과 무기를 들 수 있는 젊은 남자들로 나뉘어진 우르크의 양원이 소집된 것은 바로 이 중대한 시기였다. 그들은 키시에 굴복하고 평화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무기를 들고 독립을 위해 싸울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했다. 우르크와 키시 사이에 벌어진 투쟁의 이야기는 수메르 서사시의 형식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주인공들은 키시 제1왕조의 마지막 통치자 아가와 우르크의 왕이자 콜랍의 지배자인 길가메시다. 이 시는 왕 길가메시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을 지닌 아가의 사절들이 도착한 것으로 시작된다. 그들에게 답변을 주기 전에 길가메시는 우르크 연장자들의 소집된 회합에 참석하여 키시에 굴복하지 말고 무기를 들고 승리를 위해 싸우자는 절박한 호소를 한다. 그러나 상원 의원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키시에 복종하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 평화를 즐기길 원한다. 그들의 결정은 길가메시를 분노하게 만들었고 그는 다시 우르크 젊은 남자들의 소집된 회합에 가 그의 호소를 되풀이한다. 이 회합의 남자들은 키시의 무릎을 꿇기보다는 싸우기를 선택한다. 길가메시는 기쁨에 넘치고 예정된 싸움의 결과에 확신을 느낀다. 단시간 내에 아가는 우르크를 포위하고 우르크인들은 어쩔 줄을 몰랐다. 이 시의 나머지 부분의 의미는 명확하지가 않다. 그러나 길가메시는 어떤 수단을 동원하여 아가와의 친선을 회복했고 싸움 없이 포위는 풀렸던 것 같다.
다음은 우르크의 의회에 대한 고대 수메르시의 원문이다. 해석은 완전히 직역을 했으나 아직도 내용이 확실하지 않은 행들은 생략했다. 엠메바라게시의 아들 아가의 사절들. 키시에서 우르크의 길가메시를 향하여 갔다. 왕 길가메시는 그의 도시의 연장자들 앞에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구한다. 우리가 키시의 혈통에 굴복할 것인가? 우리가 무기를 들고 그들과 싸울 것인가? 소집된 우르크의 연장자 회의는 길가메시에게 답한다. 키시에 항복하자. 무기를 들고 싸우지 말자. 길가메시 쿨랍의 지도자. 여신, 이난나를 위해 영웅적 행위를 하는 자. 그의 도시 연장자들의 의견을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번째로 길가메시 쿨랍의 지배자. 그의 도시의 전사들 앞에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구한다. 키시의 혈통에 굴복하지 말자. 우리는 무기를 들고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그의 도시의 전사들의 소집된 회합은 길가메시에게 대답한다. 키시의 혈통에 굴복하지 말자. 우리는 무기를 들고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그러자 길가메시 쿨랍의 지배자 그의 도시 전사들의 말에 그의 가슴은 환희에 차고 그의 영혼은 빛났다. 이 시는 그것이 전부이고 너무 짧다. 저자인 시인은 우르크의 의회와 그것의 양원 체제를 더 이상 구체적인 설명 없이 간결하게 언급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들이 밝혀지기를 원한다. 각 회합의 인원수는 얼마나 되었고 그들이 어떻게 선발되었는가. 개개인이 그들의 의견을 말하고 청취를 요구할 수 있었는가. 전체가 의견의 일치를 이루는 과정은 어떠했는가.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행사하는 투표권에 상응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었는가. 회합을 대표하여 왕에게 말하는 대변인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저자의 고상한 묘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상당한 정치 활동과 마쿠 조종이 그 옛날의 정치가들 사이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도시국가 우르크는 주전파와 주화파로 명백히 갈라서 있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양원의 지도자들이 최후의 결정을 발표하기 전에 오늘날의 담배 연기 자욱한 밀실을 영상시키는 이면 협상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고대의 정치적 다툼과 타협의 구체적 상황에 대하여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아가와 길가메시의 시대에 쓰여진 역사적 기록물을 발견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 문자란 전혀 알려지지 않았거나 막 발명된 초기의 그림 형태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서사시는 묘사하고 있는 사건이 일어난 지 많은 세기가 지난 후 점토판에 새겨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의 간극은 우르크의 의회가 소집된 지 적어도 1000년 이상은 좋게 되었을 것이다. 현재 이 정치적 회합의 서사시가 새겨져 있는 점토판과 파편은 모두 11점이 알려져 있다. 그중 4점은 과거 40년 사이에 사본이 만들어져 발표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의 정치사적 중요성은 1943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알려졌다. 그 해에 시카고 대학 오리엔트 연구소의 소킬드 제이콥스의 태고의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던 것이다. 그 후에 이스탄불과 필라델피아에 있는 나머지 7점을 확인하고 사본을 만드는 행운은 나에게 돌아왔다. 결과적으로 115행으로 구성된 이 시는 현재 완전해졌다. 새로이 개정된 해석과 함께 그 원문의 과학적 편집은 1949년 미국 고고학 저널에 실렸다. 4장과 5장에 해설된 2개의 정치적 사건들은 기원전 3000년경에 일어났으며 당시의 역사 자료가 아니라 훨씬 뒤에 씌어진 서사시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졌다. 그리고 이 서사시들은 역사적 사실의 간략한 요지만을 담고 있다. 역사기술에 대한 인류 최초의 시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 사건들에 대한 기록과 해석을 담고 있는 점토판들이 제작된 것은 서사시가 씌어진 시기로부터 약 600년이 흐르고 난 뒤의 일이다. 이 기록들 중에 하나가 제6장에서 해석되고 분석될 것이다. 또한 거기에는 최초의 역사가들의 지적, 심리적 한계에 대한 논평이 있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두 수메르 국가 도시들 사이의 쓰라리고 비극적인 내전을 다루고 있다. 그 사건은 일시적이고 불편한 휴전으로 막을 내리며 승리자들은 죽음과 멸망을 당하게 된다. 제6장 수메르의 내전, 최초의 역사가. 수메르인들은 일반적인 의미로 보면 사료 편찬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단언컨대 오늘날의 역사가들처럼 역사의 전개 과정과 기본적 원리를 인식하며 역사 서술을 한 수메르 역사가는 없었다.
독특한 그들 나름대로의 세계관 내에서 수메르의 사상가들은 역사적 사건들이란 미리 만들어져 이 세상에 와 활짝 피는 것으로 여겨졌고 환경과 인간이 상호작용하며 서서히 만들어지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 당시 잘 발달된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제도와 시설들이 어우러져 번성한 도시, 부락, 농장들의 땅인 자신들의 나라를 그들은 태초부터 언제나 그려왔던 것으로 간주했다. 다시 말해서 우주의 창조 아래 신들은 그것이 그렇게 되도록 계획하고 정했다고 그들은 생각했다. 수메르가 한때는 약간의 거주지들이 흩어져 있던 황량한 습지대였고 인간의 의지와 결단, 계획과 실험, 그리고 다양한 발견과 발명으로 점철된 수많은 세대의 투쟁과 노력에 의해 당시의 수메르가 서서히 형성되었다는 생각은 아마 가장 많은 지식을 갖춘 수메르의 현자의 머릿속에도 절대 떠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현대의 역사가들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정의와 일반화의 심리학적 요소도 수메르의 선생과 사상가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았던 것 같고 설사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 치더라도 명쾌한 공식화의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 그러므로 언어학적 분야에서 우리는 수많은 문법적 분류의 깨달음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상당한 양의 수메르어 문법 목록을 발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명쾌한 문법적인 정의나 규칙이 전혀 없다. 수학에서 우리는 많은 산술, 제표, 문제와 해답들을 발견한다. 그러나 일반적 원리나 공리 혹은 정리들에 관해서는 아무런 진술이 없다. 자연과학이라고 불려야 할 분야에서 수메르 선생들은 나무, 식물, 동물, 그리고 돌에 이르기까지 긴 목록을 작성했다. 이 사물들의 목록을 특별히 만든 이유는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밝혀진 바 없다. 그러나 그것들이 식물학, 동물학 또는 광물학의 원리나 법칙들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 수메르인들은 수많은 법전을 만들었고 의심할 바 없이 그것들 원래의 완전한 상태에서는 수백 개의 법률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법 이론에 관한 언급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역사학의 분야에서 수메르 신전과 궁전의 기록 관리인들은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성격을 지닌 다양한 중대한 사건들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것이 상호 연관성을 갖고 의미 있는 역사 서술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역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라는 비교적 최근의 발견을 결여했고 포괄적인 일반화의 방법론적인 도구도 없었던 수메르인들은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역사 서술을 할 수가 없었다. 수메르인들이 근대적인 사료 편찬의 방법을 발견하는 데 실패한 것은 당연하다고 할지라도 당시 헤브라인인과 그리스인들의 역사 작품들조차 수메르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묘하다. 수메르인들은 신화와 서사적 이야기, 찬미가와 애도가, 속담과 에세이 등의 수많은 기록 문화 장르들을 시작하고 발전시켰다. 그 중에서도 특히 찬미가와 애도가는 제한적이나마 역사 자료라고 부를 만한 정도까지 활용했다. 그러나 상호 연관된 역사를 준비하는 사고나 지식의 사랑을 장려하는 혹은 우리가 선전의 목적을 가졌다고 부를 만한 것은 수메르의 학자나 작가들 사이에서 전혀 만들어지지 않은 듯하다. 역사라고 불릴 만한 가장 흡사한 기록들은 조상, 기둥, 원추, 원주, 항아리, 그리고 점토판 등에 새겨진 봉헌문들이다. 그러나 그것들에 기록된 사건들은 단지 신들의 호의를 비는 정성의 부산물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런 색인들은 보통 매우 간략한 형식으로 하나의 현재적인 사건을 기록하는 데 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가운데 일부는 당시보다 더 먼저 일어난 상황과 사건들을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원전 2400년경의 세계 문학에서는 필적할 상대가 없는 구체적인 역사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자료가 미치는 한에서 가장 초기의 역사가들은 모두 라가시에 살았다. 라가시는 기원전 2500년경부터 100년 이상 동안 지배적인 정치적, 군사적 역할을 수행했던 수메르 남부의 도시다. 그리고 그것은 우루, 난세에 의해 건설된 정력적인 왕조의 본거지였다. 그 왕조에는 짧은 기간이나마 사실상 전체 수메르의 지배자로 군립했던 우루, 난세의 손자인 정복자 에안나툼의 형제인 에난나툼, 후자의 아들인 엔테메나 등이 포함된다. 우루 난세로부터 여덟 번째 통치자인 우루카키나이 제2에 이르러 마침내 라가시의 별은 진다. 이때에 이르러 우루카기나는 운마의 루갈자 기시에서 패배하고 루갈자 기시는 다시 아카드의 사르곤 대왕에게 정복당한다.
자료가 말해주는 것은 우르난시로부터 우르카기나에 이르는 시기의 정치사이고 그것은 익명의 역사가들에 의해 마련된 당시의 다양한 기록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그 역사가들은 궁정과 신전의 기록 관리인들로 추정되며 그들이 묘사한 사건들에 대한 직접 정보를 갖고 있었다. 이 기록들 중에 하나는 구체성과 명확한 의미로 인해 유달리 돋보인다. 그것은 우르난세로부터 시작된 지배자들 중 5번째인 엔테메나의 기록 관리인들 중 한 명에 의해 작성되었다. 그것의 우선적인 목적은 라가시와 옴마 간의 투쟁에서 파괴된 두 도시 사이의 경계수로의 복구를 기록하는 것이다. 적절한 역사적 전망 속의 사건을 놓기 위해 그 기록 관리인은 그 사건의 정치적 배경을 참고적으로 해설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그의 정보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한에서 라가시와 옴마의 패권 투쟁 중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아주 간략하게 열거하며 그것은 기원전 2600년경 수메르와 아카드의 지배자였던 메슬림 때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는 역사가의 서술에서 자연히 기대되는 직접적이고 사실적인 해설을 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는 역사적 사건들을 그의 신학적인 세계관의 틀 속에 맞추려고 노력했다. 따라서 그는 인간과 신들이 서로 섞이고 그들 사이에 구별이 안 되는 일이 흔하게 벌어지는 약간 독특한 문화적 스타일을 전개하게 되었다. 그런 이유로 역사적 사건들의 실제적 양상이 그 기록의 본문에서 뚜렷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수메르의 출전들에서 얻은 적절한 관련 자료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실제의 역사적 사실들을 어렵게 추출하고 취사 선택하여 다시 정리해야 했다. 이렇게 신화적인 덮개와 다신교의 어법들을 제거하자 그 자료는 수메르의 역사에 일어났던 다음과 같은 일련의 정치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 메실림이 키시의 왕이었으며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수메르의 지배자였던 시절에 라가시와 옴마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 당시 이 두 수메르 도시 국가들은 메실림을 공식적인 그들의 지배자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실림은 불만을 해결하는 신인 사타란의 신탁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두 도시 사이의 경계를 정함으로써 분쟁을 중재하려 했다. 그리고 그 경계에는 그 기둥이 세워져 앞으로의 분쟁을 막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양쪽의 분쟁 당사자들이 메실림의 중재를 받아들이긴 했으나 그것은 옴마보다 라가시에 유리한 결정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옴마의 이샤쿠인 우시는 그 결정을 파기했다. 우시는 자신이 메실림의 결정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가 세운 기둥을 파냈다. 그리고 곧바로 국경을 넘어 라가시에 속하는 북쪽 끝의 영토인 구엔딘나를 점령했다. 이 땅은 우르난시의 손자인 에안난툼이 등장할 때까지 옴마인들의 손에 있었다. 군사 지도자인 에안나툼은 정복을 통하여 아주 광대해져 키시의 왕을 칭하고 한때 전체 수메르를 지배했던 인물이다. 우리가 가진 자료에 따르면 옴마인들을 공격해 패배시킨 것은 에안나툼이었다. 그런 뒤 그는 당시 옴마의 이샤쿠인 에나칼리와 새로운 경계 조약을 맺고 새로운 경계선을 따라 구에딘나의 토지를 비옥하게 지켜줄 도랑을 팠으며 거기에 자신들의 기둥들과 더불어 예전에 메실림의 기둥도 미래의 기록으로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세웠다. 그 외에도 그는 주요 수메르 신들을 위한 건물과 사원들을 많이 건립했다. 옴마와 라가시 간의 장래에 있을 수 있는 불화의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 그는 경계 도량과 인접해 있는 옴마츠 땅을 무인지대로 남겨두었다. 나중에 그는 옴마인들의 감정을 어느 정도 달래고 또한 다른 곳에 정복에 전념하기 위해 그들의 구에딘나와 그 남쪽의 땅을 경작하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그것은 옴마인들이 라가시의 지배자들에게 소장료를 바친다는 조건 하에서만 용인되었고 따라서 그와 그의 계승자들의 상당한 재원이 되도록 했다. 여기까지 엔테메나의 기록 관리인은 옴마와 라가시 간에 있었던 과거의 불화들만을 다루고 있다. 그는 다음으로 그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이 거의 틀림없는 두 도시들 간의 가장 최근의 다툼으로 넘어간다. 그 전쟁은 에안나툼의 수치스러운 조건에 동의해야만 했던 불운한 에나킬러의 아들인 우르, 룸마와 에안나툼의 아들이자 에안나툼의 조카인 엔테메나 간에 벌어졌다.
에안나툼의 결정적인 승리에도 불구하고 움마인들은 불과 한 세대 만에 비록 예전의 세력은 아닐지라도 그들의 자신감만은 되찾았다. 우르rum마는 라가시와의 뼈에 사무치도록 쓰라린 협정을 파기했고 움마에 부과된 세금을 에안나툼에게 바치길 거부했다. 이에 한술 더 떠서 그는 경계 도량을 말리고 자극적인 문구들이 새겨져 있는 매실림과 에안나툼의 기둥들을 뽑거나 불질러 버렸으며 움마인들이 라가시 영토를 넘지 못하도록 경고하기 위해 에안나툼의 경계 도량을 따라 세운 건물과 신전들을 파괴했다. 이제 그는 경계를 넘어 구에딘나로 전진했다. 승리를 확실히 하기 위해 그는 수메르 북쪽의 외국 왕으로부터 군사적 원조까지 받았다. 양 진영은 경계에서 남쪽으로 그리 멀지 않은 구에딘나의 가나 우기가에서 만났다. 움마인들과 그들의 동맹들은 우르rum마가 지휘했고 라가시인들은 에난나툼이 이미 늙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엔테메나가 이끌고 있었다. 승리는 라가시인들에게 돌아갔다. 에테메나의 맹렬한 추격을 피해 우르rum마는 도망쳤고 그의 대부분의 병력들은 도주하는 동안 요격을 받아 죽었다. 그러나 에테메나의 승리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다. 우르rum마의 패배와 죽음에 이어 새로운 적이 나타났던 것이다. 일이라는 이름의 그 새로운 적은 움마에서 북쪽으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도시인 자발람의 신전장이었다. 일은 엔테메나와 우르rum마가 결판을 내려 싸우는 동안 기다릴 정도로 교활했다. 그리고 전투가 끝나기 무섭게 그는 승리한 엔테메나를 공격하여 기선을 제압하고 라가시 영토 깊숙이 진격해 들어갔다. 그는 움마 라가시의 경계 남쪽까지 세력을 확장하지는 못했지만 스스로를 움마의 이샤쿠로 만드는 데는 성공했다. 일은 계속하여 라가시의 요구에 그의 적임자가 했던 것과 거의 같은 식으로 경매를 보냈다. 그는 근방의 땅과 농사에 필수적인 경계 도량의 물을 뽑아버리고 예전에 에안나툼 조약에 의해 움마에 부과된 세금 중 약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단호히 거절했다. 그리고 엔테메나가 사절들을 보내 그의 적대적인 행동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일은 구에딘나 전체가 그의 영토라고 거만하게 대꾸했다. 그러나 일과 엔테메나 간의 문제는 전쟁에 의해 결정되지 않았다. 대신에 전체 수메르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한 북쪽의 외국왕의 등장에 의해 둘은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체적으로 결론은 라가시에게 유리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전에 매실림, 에안나툼 선이 움마와 라가시 사이에 확정된 경계로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움마인들이 철회했던 세금의 배상이 어찌 되었는지는 전해지는 바가 없다. 그러나 움마는 구에딘나의 물 공급을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았던 것 같다. 이제 라가시인들은 스스로 물을 공급해야 했다. 라가시와 움마 사이의 세력 다툼으로 점철된 역사적 사건들이 이 기록의 원문에 대한 첫 번째 연구에서부터 자명하게 드러났던 것은 아니다. 그 역사의 많은 부분은 행간에서 읽혀졌다. 다음에 나오는 전체적인 번역은 어떻게 이 작업이 이루어졌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수메르인들에 의해 발전된 독특한 역사 소설 방식의 예를 독자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모든 대지의 왕이자 모든 신들의 아버지인 엘릴은 그의 단호한 말을 통해 닝기루스와 라가시의 수호신과 샤라, 움마의 수호신을 위한 경계를 그었다. 키시의 왕인 메실림은 사타란의 말에 따라 그것을 구획하고 거기에 기둥을 세웠다. 움마의 이샤쿠인 우시는 신들의 명령과 인간에 의해 인간에게 주어진 약속을 둘 다 파기했으며 경계의 기둥을 파헤치고 라가시의 평원으로 들어섰다. 엘릴의 최고 전사인 닝기루스는 그 엘린의 단호한 명령에 따라 움마의 사람들과 전투를 벌였다. 엘린의 명령에 의해 그는 거대한 고물을 그들 위에 던졌고 평원의 여러 장소에 그들의 해골들을 쌓아 올렸다. 라가시의 이샤쿠이자 엔테메나의 삼촌인 에안나툼은 움마의 이샤쿠인 에나칼리와 함께 경계를 그었다. 그것의 도랑을 이드눔 수로에서 구에딘나까지 만들었다. 그 도랑을 따라 글이 생겨진 여러 기둥들을 세웠다. 메실림의 기둥을 그것의 장소에 다시 세웠다. 움마의 평원에서 들어서지는 않았다. 그는 닌기루스의 인두파, 남눈타, 키가라, 엘릴의 신전, 닌후르사그, 수메르 모성의 여신의 신전, 닌기루스의 신전, 우투, 태양신의 신전을 지었다.
운마인들은 난세, 또 다른 라가시의 수호신의 보리와 닌기루스의 보리들 1카로씩 먹을 수 있었다. 그 에안나툼은 그들에게 세금을 징수했고 그 자신에게 14만 4천 큰 카로를 가져오게 했다. 이 보리가 거치지 않았고 운마의 이샤코인 우르룸마가 닌기루스의 경계도량에 있는 난세의 물을 빼앗았다. 기둥들을 뽑고 불을 질렀다. 남눈나 키가라에 세워진 신들에게 바쳐진 신전들을 파괴했다. 외국의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닌기루스, 에난나툼과 그가 논쟁을 벌인 경계도량을 건너 닌기루스의 땅과 농장이 있는 가나 우기가로 왔고 에난나툼의 사랑하는 아들 엔테메나는 그를 패배시켰다. 우르룸마는 도주했고 그 엔테메나는 운마까지 추격하며 죽였다. 60명으로 구성된 그의 친위대를 그는 룸마 기르눈타 수로의 전방에서 전면시켰다. 그는 그들의 시체를 새와 짐승들이 뜯어먹도록 평원에 내버려 두었고 5장수의 그들의 해골을 쌓아 올렸다. 이때 자발람의 신전장인 일이 기르수에서 운마까지의 땅을 약탈했다. 일은 스스로 운마의 이샤코가 되었다. 닌기루스의 경계도량, 난세의 경계도량, 닌기루스의 임두바, 티그리스 강을 향하여 펼쳐져 있는 기르수 지역의 경작지, 닌후르사그의 남는다 키가라의 물을 뽑아버렸다. 리가시 볼이 3,600카루를 바쳤다. 라가시의 이샤코인 엔테메나가 경계도량 때문에 거듭하여 일에게 사람을 보내자 운바의 이샤코이자 대지와 농장의 약탈자며 악의 대변인인 일은 말했다. 닌기루스의 경계도량과 난세의 경계도량은 내 것이다. 그는 말했다. 나는 안타소라에서 딤갈, 아부주 신전까지 통치할 것이다. 엘린과 닌후르사그는 이것을 그에게 하사하지 않았다. 닌기루스가 그의 이름을 말하는 라가시의 이샤코이자 티그리스 강에서 이드눈에 이르는 이 경계도량을 만든 엔테메나는 엘린의 단호한 명령에 따라 닌기루스의 단호한 명령에 따라 난세의 단호한 명령에 따라 그가 남눈다 키가라를 벽돌로 건설한 후 그의 사랑하는 왕 닌기루스와 그가 사랑하는 여왕 난세를 위해 그것을 재건했다. 엘린이 왕권을 주고 엔키가 지혜를 주고 난세가 마음으로부터 지지하는 닌기루스의 위대한 이샤쿠이자 라가시의 이샤쿠인 엔테메나의 신인 슈름툴라는 신들의 명령을 받고 닌기루스와 난세가 오기 전에 엔테메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나섰다. 무력으로 땅과 경작지를 차지하려고 닌기루스의 경계도량 난세의 경계도량을 건너는 운마이는 엘린이 파멸시킬 것이다. 닌기루스는 그의 엄청난 고물을 그에게 던진 뒤 그의 위대한 손과 위대한 발로 그를 쓸어버릴 것이다. 그의 도시의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켜 그의 도시 한가운데서 그를 때려 죽일 것이다. 이 독특한 역사적 기록의 원문은 2개의 점토 원주에서 잘 알아볼 수 있게 새겨진 채 발견되었다. 그중 하나는 1895년 라가시 근처에서 발견되어 프랑스와 티르 당겐에 의해 사본이 만들어지고 해석되었다. 그는 거의 반세기 동안 쐐기문자 연구에서 탑과 같이 우뚝 선 존재였다. 다른 하나는 어느 골동품상으로부터 획득되어 지금은 예일 바빌로니아 컬렉션에 간직되어 있다. 그 원문은 1920년 니즈와 카이저에 의해 그들의 연구 역사적, 종교적, 경제적 원문들의 일부로 발표되었다. 그리고 1926년이 이 기록의 양식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연구된 빛나는 논문이 저명한 수메르 학자 아르노 포벨에 의해 발표되었다. 나의 해석과 분석이 기초하고 있는 것도 우선적으로 그 논문이다. 다행스럽게도 고대 수메르의 역사가들은 그들의 새긴 봉헌문들의 전투와 전쟁들 뿐만 아니라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사건들도 기록했다. 제7장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약간 부러울 정도의 세금 감면 계획이 포함된 당시의 사회개혁과 정치적 진화의 역사를 해설해주는 가장 귀중한 자료들 중 하나를 다룰 것이다. 그 개혁은 라가시의 엔테메나가 죽은 지 30년 후 시행되었다. 그리고 그 기록에는 전체 인류사에서 최초로 자유라는 단어가 나온다.